안녕하세요. 오늘은 색감이 예쁘기로 소문난 세일러의 시키오리 시리즈 발색 차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제 취향대로 10개의 색상 준비했고요. 시키오리 시리즈는 박스 안에 20ml 용량의 본병, 설명서, 라벨이 들어있어요. 설명서는 새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카탈로그 방식으로 색상, 이름, 설명 등이 일본어로 인쇄되어서 들어있고요. 오늘 한번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라벨인데요. 뭐지 하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제품명 라벨이 4개 들어있으니까 이 라벨을 본병에 부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저는 잉크마다 4개의 종이에 차팅을 할 건데요. 그립다에서 출시되는 A5 원형 차트지, 그리고 토모에 리버, 영상 속 제품은 세틴 노트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그리고 펀딩으로 함께 만든 B7 노트, 여기에 병뚜껑에 붙여줄 소형 라벨지까지 4종류예요. 그립다 차트지도 스프링 노트로 재본된 제품이 따로 있어요. 저는 이전에 낱장으로 사서 바인더에다가 한 장씩 넣어서 쓰고 있는데 순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서 낱장이 좀 더 좋은 것도 같아요. 병뚜껑에도 라벨링을 하는 이유는 발색 노트를 꺼내서 열어보지 않고도 그냥 병 바깥에서 원하는 색을 빠르게 고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차트 만들면서 이 카테고리의 취지를 소개해 볼게요. 제가 최근에 불쑥 발색 차트를 새로 만들어야겠다 싶어졌어요. 입문할 때는 아예 발색 차트가 왜 필요할까 싶었고, 잉크의 매력에 빠지고 난 뒤에서야 그립다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발색 차트를 만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는 시중에 파는 제품으로 만드는 게 그냥 정석이고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만년필을 오래 많이 쓰다 보니 토모에 리버나 B7의 발색력이 가장 좀 특징적이었고, 잉크 종류까지 많이 갖춰놓고 쓰려다 보니까 색이 예쁘게 표현되는 토모에 리버나 B7 같은 노트만 주로 꺼내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립다 제품에 이미 만들어둔 발색하고는 결과물이 너무 다르게 나오니까 발색 차트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게 좀 무용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발색 차트는 갈수록 안 보게 되고, 문득 뭐 진짜 오늘은 예쁘고 태가 선명하게 뜨는 보라색 잉크를 하나 좀 써보고 싶은데 어떤 잉크가 그런 발색을 가졌는지 구분이 잘 안 됐던 거죠.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건 번거롭더라도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발색 차트라는 것 자체가 잉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 발색을 좀 제대로 표현해주는 종이들에도 차팅을 해둬야겠다라고 생각이 된 거죠. 종이마다 발색이 다르기는 해도 또 대동소이하게 뭐 거의 비슷한 편인데요. 토모에 리버와 B7은 발색이 좀 다른 종이들하고는 뚜렷하게 달라요. 먼저 토모에 리버는 잉크 색을 정말 맑고 화사하게 표현해줘요. 특히나 색분리 잉크의 표현이 정말 아름답죠. 수채화 물감처럼 맑고 투명한 색감을 구현해주거든요. 반짝이는 태가 잘 뜨기도 하는데 태를 보려면 좀 굵은 촉 만년필을 사용해야 하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색감이 정말 예쁘게 나와줘서 그냥 머릿속에 예쁜 잉크는 토모에 리버에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면 B7은 잉크 색을 더 진하고 풍부하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 파스텔 톤 잉크들은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잉크들 B7에 쓰면 다른 종이에 쓸 때보다 한결 진하게 좀 가독성이 보완되게 필기가 되는 편이고요. 색 분리 표현력도 괜찮았는데 다른 것보다도 태가 정말 선명하게 뜨는 종이에요. 테 부분만 코팅해 놓은 것처럼 좀 휘황찬란하게 강조해주는 면이 있죠. 그래서 B7은 펄잉크나 테잉크 쓸 때 주로 꺼내서 쓰고 있는데요.
펄감이 좀 풍부하고 고르게 퍼지면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만년필의 그 글씨 굵기도 한 단계 정도는 더 보완해서 굵게 표현해주는 그런 종이라서 새 필로 쓰더라도 태가 어느 정도는 선명하게 뜨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분 전환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문장을 쓰고 싶을 때, 그럴 때는 B7만한 종이가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립다에서 나오는 잉크 차트는요, 채도가 한 단계 차분하게 착 가라앉아서 표현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토모에 리버나 B7을 제외한 대부분의 만년필 종이들과 색감이 가장 비슷한 편인 것 같아요. 노트 전반을 좀 아우르는 색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만년필을 다양하게 써보면서 느낀 결과 B7, 토모에 리버, 그립다 잉크 차트지 이렇게 세 종류의 노트의 컬러 차트를 동일 조건에서 만들어 놓으면 해당 잉크를 가장 예쁘게 보여주는 종이를 매칭해서 쓰기가 편하고요. 또 내가 이 노트를 좀 한동안 쓸 건데 그 어떤 잉크가 가장 이 노트에서 예쁘게 표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선택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종이에 따라서 잉크 색감이 차이 나봤자 얼마나 나겠어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필기 결과물을 놓고 보면 거의 다른 잉크처럼 보일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투톤으로 구현되는 그런 색분리 잉크일수록 태가 잘 뜨고 안 뜨고의 차이가 필기물에서 진짜 확연하게 느껴지거든요. 또 어떤 잉크들은 테잉크라는 설명이 어디에도 없었고 누구도 테잉크로 분류하지 않았는데 B7에 썼더니 없던 태가 선명하게 보이는 제품들도 꽤 있어요. 같은 잉크, 같은 만년필을 이제 종이 특성에 따라서 종이 매치만 다르게 해도 이렇게 색감이나 특징 같은 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종종 시간 날 때마다 브랜드별로 잉크들을 몇 개씩 모아서 오늘처럼 이렇게 발색을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요. 주로 사용하시는 노트를 기준으로 잉크의 색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비교해 보시고 취향에 맞는 잉크를 쏙쏙 골라서 구매하시면 머지않아서 여러분의 서재도 좀 취향으로 꽉 찬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올리면서도 마음 한켠에 노파심이 확 손을 들어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컨텐츠를 보면서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좀 많은 소비 유혹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보는 것마다 광고가 붙고 관심도 없던 제품을 눈에 보게 되면 괜히 사야 할 것처럼 마음이 홀리니까 제가 올리는 이 많은 양의 다양한 잉크들이 또 한편으로는 괜한 견물생심을 만들어내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제품의 패키지나 부속품 같은 거를 함께 노출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떤 제품은 패키지 자체에서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도 해요. 패키지가 예뻐서 혹은 부속품들이 좀 취향에 맞아서 이 제품을 사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능한 만년필 자체만 좀 따져보고 결정하시기를 바랐던 거죠. 근데 만년필과 달리 잉크는 순전히 취향의 영역이고 가격 부담이 좀 덜해서인지 안 쓰는 색까지 막 형형색색 사고 싶은 제품군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입문기에 이 영상을 보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보여드리는 잉크들 중에 실용할 그런 제품만 고르시길 바란다고 한번 꼭 언급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랑 취향이 다른 분들도 영상을 보실 거잖아요. 좀 다양하게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드린 제품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이 카테고리의 영상들은 취향 저격의 잉크를 하나씩 쏙쏙 골라서 늘려가는 재미로 봐주시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년필 쓰기가 무료해진다 싶을 때 잉크라는 이런 재미있는 영역이 또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10개, 3개 차트가 완성되었네요. 먼저 그립다 잉크 차트는요. 색분리 표현의 경계 부분이 부드럽게 펴지는 게 특징이네요. 테 표현은 약하지만 잉크 색을 한 톤 차분하게 발색해줘요. 이 넓은 면에서는 색감이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만년필에 넣어서 쓰면 단색으로 보여요. 필사용으로 잉크 고를 때는 이 차트에서 골라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토모에 리버는 확실히 색분리 표현이 도드라지고 옅은 부분과 짙은 부분의 톤 차이의 갭이 크죠. 또 녹색이나 남색도 짙은 색은 색조가 선명하게 보여서 좋아요. 테 표현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만 색분리가 선명해서인지 테의 그 은은한 감이 오히려 좀 더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보이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보라색, 분홍색 등의 이 밝은 색, 적색 표현도 B7에 비해서 아주 좋은 편이고요. 반면 B7은 확실히 테부터 좀 도드라져 보이죠. 테 부분에 광택이 져서 좀 시선을 잡아끄는 그 반짝이는 글씨를 코팅한 것 같은 그런 광택감이 느껴져요. 좀 어두운 톤의 이 녹색, 남색 같은 것들은 한층 더 짙게 보여서 짙은 남색은 뭐 검은색처럼 보이는 편인 것 같아요. 색 분리도 괜찮지만 테가 훨씬 특징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색 분리를 좀 예쁘게 보고 싶으시다면 잉크 흐름이 좋은 중간 촉 혹은 굵은 촉 펜으로 토모에 리버에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가 화려하게 뜨는 걸 보고 싶으시다면 B7에 필기를 하면 좋겠죠. 용량 대비 가격대가 있어서 10개 색만 사봤는데 역시나 기대 이상으로 발색이 선명하고 예뻐요. 오늘 써본 것 중에 흐름이 더 좋고 쫀쫀한 농도를 가졌다 싶은 잉크는 세 종류가 있었어요. 이런 잉크들은 흐름이 좀 박한 펜이나 가느다란 세필 만년필에 넣어서 쓰시면 좋은데요. 미루아이, 요나가, 소텐 이렇게 세 종류가 농도가 좀 짙고 흐름도 좋은 잉크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른 색들은 이로시즈쿠나 뭐 보편적인 수성 잉크들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취향에 맞는 색을 골라서 한두 개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께서 괜찮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하나씩 구입해본 아스바인 만년필인데요. 아스바인 기본 펜촉 2종류와 복립 4종류를 주문을 해서 써봤고요. 생각보다 완성도가 아주 훌륭해요. 야자 컴퍼니에서 최근에 이 제품을 입고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세일러 전에 좀 더 꼼꼼하게 써보고 다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2주 전에 이 영상을 올리려고 이 발색 과정은 다 촬영을 해놨었는데요. 두 번째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녹음을 계속 미뤄야 했어요. 그래서 더 일찍 오고 싶었는데 좀 늦게 오게 된 거고요. 전보다 좀 경미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최고잖아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남은 여름도 힘내서 필기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